이번에 소개할 문제는 유리함수 킬러 문제. 2019년 3월 고2 모의고사 학력평가 30번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내신 등급이 1, 2등급이 잘 안 나오고 3등급이나 2등급 턱걸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만년 3등급 또는 그 4등급 밑으로 나오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하려는 거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은 기초 개념은 공부를 해놓고 유형까지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 이상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서 항상 그 등급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그거를 좀 깨주려고 그래. 근데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고민의 양이 많아야 돼. 그래서 좀 지구력이 필요하거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신 등급을 높이고 수능 모의고사, 수능 점수도 잘 받기 위해서는 꼭 그 과정을 거쳐야만 돼. 이런 심화 문제, 여러 단계의 생각이 연결돼서 사고를 해야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를 해. 선생님도 학생 때 이런 과정이 선생님도 없지 않았다고. 선생님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했던 문제들이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도대체 뭐야 하고 며칠씩 끙끙 앓면서 고민하고 며칠이 아니라 일주일, 2주, 한 달, 막 몇 달을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도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있어.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이렇게 의미가 연결되는 거구나. 이게 이래서 이런 거고, 또 이건 이래서 이런 거고, 이건 이래서 이렇다. 그 연결 깊이 있는 그 단계를 다 마스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뇌세포가 활성화가 되는 거야. 처음엔 뇌세포가 받아들이질 못해. 그래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계속 깊이를 더해가면서 생각을 해줘야만 어느 순간 사고에 익숙해지고 우리 뇌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천재성이 필요하다,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말고 천재성 필요 없어. 본인의 근성이 더 중요해. 지구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심장이 커야 돼. 폐활량이 좋아야 된다고. 오래 달릴 수 있어야 된다고. 사고의 측면에서.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 서론이 좀 길었지. 자, 문제를 보면 문제는 유리함수, 2차 함수가 있어.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 이 양수인 2차 함수가 있고 x가 5 미만인 범위 내에서 정의되어 있는 유리함수가 하나가 있어. 근데 그 유리함수에서 뭔가 해석을 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싶은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보면 t 값이 3보다 작은 실수래. 그리고 t의 x의 범위는 t가 이제 x랑 연결이 돼. t 값에 따라서 x의 범위가 달라져. 왜? 왼쪽 끝이 t고 오른쪽 끝이 t 플러스 2이니까. 그러니까 t가 x에 영향을 주는 거고, 다시 x는 요 gx의 정의역이 되고, 그 gx의 함수값인 치역이 다시 f의 정의역이 돼. 그지? 그래서 f.gx의 함수값이 나오는데 t값에 따라서 최소값이 뭔가 바뀌겠지. 그지? 이 범위, 이 구간에서. x가 t값에 의해서 좌우가 결정이 되니까 그때 2차 함수에 합성된 이 gx가 f라는 2차 함수에 합성이 되잖아. 그래서 그 값도 어느 값의 범위를 갖는데 그때의 최소값을 뭐라고 하겠다? ht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몇 단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냐면 t에서부터 출발해서 x가 결정이 되고, x가 결정이 되면 x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뭐의 값도 gx의 범위도 x의 영향을 받아. 근데 이제 fgx는 gx의 값에 따라서 또 범위가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fx의 함수값들, f.gx의 함수값들 중에서 최소값이 뭐가 된다? 최소값이 ht가 된다. 결국 메인 변수는 이 t인 거야. 중간에 t에 따르는 x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고, x의 범위가 결정이 되는 거고, x의 범위가 결정이 나오면 gx의 함수값도 나오게 되고, 범위가 그 gx가 다시 f로 들어가서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f.gx의 함수값도 범위가 만들어져. 그 범위 안에서 최소값을 뭐라고? ht라고 한다. 그러니까 t에 대한 함수인 거야. ht는. 그지?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의 조건을 한번 봐보자. 이제 어떤 상황은 이해가 됐을 거고 밑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이제 fx를 결정을 해야 마지막에 물어보는 f5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여기 2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뭘 결정해라? fx를 결정하는 문제야. fx를 결정하는 문제. 결정해서 f5를 구하라. 몇 단계야 이게 지금? t는 x랑 x는 gx랑 gx는 f.gx랑 f.gx는 ht랑 와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가 여러 단계가 겹쳐있는 이런 문제는 당연히 생각하기가 힘들지. 특히 선행학습 중인 학생들, 중학생들이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는 사고의 훈련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막 92점 이상 막 30번도 풀고 막 만점 맞는 이런 친구들 보면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이 막 우러러 보게 되고 와 쟤는 진짜 천재인가 봐 무슨 대단한 천재인 것 마냥 이렇게 우러러 보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사실은 사고의 훈련이 미리 된 것과 되지 않은 것과 그 차이에 불과하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한테 이 문제는 이 정도 사이즈의 문제는 사실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고3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이거 3분도 안 걸릴 거야. 선생님이 풀어도 선생님도 뭐 3분이 아니라 이거 뭐 문제 읽고 이 뜻이구나. 감각적으로 벌써 느낌이 오고 바로 답을 찾아낸다고. 자, 그래서 지금 단계에 이 사고의 과정을 극복하지 못한 이런 친구들은 뭐 문제집을 여러 권 풀면서 수십, 수백 문제, 수천 문제를 풀어도 이 하나를 깨우치지를 못한다면 이런 심화 문제 하나를 깨우치지 못하면 그 공부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 수박 겉핥기식으로 얕은 공부만 지속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지. 한 문제를 붙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밀어붙여서 본인이 이해가 될 때까지 완벽히 이해가 될 때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 일주일이 걸려도 돼. 하루 종일 밤새서 이런 거 공부해도 엄청난 공부가 되는 거야. 한 문제만 가지고도. 자, 그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 자, HT에 대한 정보가 또 나와 있어. HT는 여기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T 값이 1을 기준으로 1일 때를 기준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HT 최소값이 6으로 확정돼 있어. 중요한 건 일정하다는 거야. 근데 그에 반해서 위에는 t 값이 아직도 변수로 살아있고 gt 플러스 2일 때 그러니까 구간의 오른쪽 끝일 때 뭐가 된다? f에 대입된 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간단히 아이디어를 보면 우리가 오른쪽 끝이 최소가 되는 경우는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고 여기에서 여기 예를 들면 구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오른쪽 끝에서 가장 낮은 함수값을 갖게 되잖아. 그지? 근데 반면에 2차 함수만 바라보는 거야. 반면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꼭지점을 끼고 있는 구간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최소값은 뭐가 돼?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꼭지점이 최소값이지. 그지? 그러니까 구간이 조금 더 이동이 돼서 요거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서 꼭지점에 가까워진 그래도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구간에서는 계속 최소값이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으로 일정하게 되는 거지. 근데 얘 왼쪽으로 이렇게 구간이 이동됐을 때는
최소값은 오른쪽 끝. 그러니까 t값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벌써 눈치를 챈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사고의 과정이 결코 쉬운 건 아니다. 선생님은 공감을 한다. 1학년 학생들 수준에서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수능 모의고사에서 2학년 모의고사에서 변별용 30번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문제를 맞추는 친구는 1등급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수의 학생들만이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 1학년 학생들 수준 안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정밀하게 더 얘기를 해볼게. 일단 뭐부터 결정을 해줘야 돼? 유리함수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유리함수. 그 유리함수를 선생님이 그려볼게. 여기다 그려놓게. 점근선이 얼마야? 5,1이야. 그럼 점근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5 미만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거 K값이 마이너스 2지 여기가. 그러니까 2, 4 방면으로 이렇게. 그리고 T가 1이 되는 순간 T가 1일 때 왼쪽 끝이 X가 1이고 오른쪽 끝이 3이지. 그래서 그때 함수값을 좀 찍어 놓게. 1하고 3일 때. 1일 때는 함수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 유리함수에 대입을 해보면 1일 때는 2분의 3이 나오고 3일 때는 얼마가 돼? 정확히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지. 그지? 요 정보가 중요해. 요 2랑 2분의 3.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봐보자. 이제 t가 1일 때 그냥 어떤 상황인지 t가 1일 때 최소값이 실제로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봐보자. 자, t가 1이다. 그러면 구간은 x는 어디에서 어디야? 1에서 3 사이가 되지. 그때 gx는 어디가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2분의 3에서 2까지가 되지. 그지? 그러면 어떤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가 있는데 f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최소값이 뭐가 된대? 1일 때는 6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게 다시 gx가 이걸 라지 x라고 보면 f 라지 x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라지 x는 2분의 3에서 2 사이. 그때 최소값이 뭐로 일정한 값이 나오는데 6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거야. 그럼 2분의 3에서 2가 여기에서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여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뭔지 모르지. 만약에 이 구간이다. 여기서 여기다. 그럼 오른쪽 끝에가 함수값이 6이라는 얘기고 만약에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가 6이라는 꼭지점이 6이라는 얘기고 오른쪽 끝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구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왼쪽 끝에가 얼마라는 얘기야? 6이라는 얘기지. 하지만 지금은 어떤 모양인지 확정할 수가 없지. 지금 상황에선. 벌써 좀 수읽기가 좀 좋은 친구들은 뒷부분을 보고 어디인지 감을 잡은 친구들이 있겠지만 자, 근데 여기서 잘 봐봐. t값이 1 이상일 때는 무조건 최소가 얼마가 나온다? 6이 나온다 이거지. 자, 이게 특징이야. t가 1보다 큰 상황. t가 1보다 크면 이 구간이 바뀌지. 이렇게. 여기 1보다 약간 큰 값에서 3보다 약간 큰 값까지 이렇게 구간이 바뀐단 말이야. 그지? 그래도 그 사이에는 이 x가 3일 때 요 2라는 함수값을 포함하고 있어 없어? 있지. 심지어 t가 3인 경우에도 x는 어디에서 어디? 3에서 5 사이가 되는 거고. 그지? 그리고 근데 5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gx의 범위는 t가 3일 때 2니까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거를 뭐 라지 x라고 했을 때 f 라지 x의 범위도 어디에서 어디? 가 나오게 되는 거지. 라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라지 fx의 최소값은 얼마다? 6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 얘도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 2분의 3에서 2고 얘도 구간이 어디? 2 이상이지.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통점은 x가 얼마일 때? 라지 x가 2인 순간. 결국 gx가 2인 순간을 가리키는 거야. 오케이? 그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온다. 일정한 값이 됐다는 얘기는 꼭지점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됐으면 하는데 아직은 부족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에 두 개의 그림을 비교를 해줄게. 세 개의 그림을 비교를 한번 해보자. 아직은 부족할 거야. 세 개의 그림을 그려볼게, 선생님이. 요거는 좀 이렇게 줄여놓을게. 자, 보자. t가 1일 때, 방금 그렸던 거지만, t가 3일 때, 그리고 t 값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이 범위일 때, 각각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이때는 x의 범위가 1에서 3 사이고, 그리고 이때는 x의 범위가 요 왼쪽, 오른쪽이 뭔가 변화가 생기겠지? 그지? 1보다는 살짝 크고, 여기는 3보다 크고, 오른쪽으로 구간이 이동됐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t가 3일 때는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데, 여기 5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5는 등호를 뺄게. 자, 그럼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gx를 라지 x라고 했을 때, 요 놈의 범위는 지금 t 값이 1이면 얼마? x가 1에서 3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보이지 지금? 그때 요 놈은 2분의 3에서 2야. 그리고 이때는 gx가 또 라지 x라고 했을 때 얘는 분명히 어디에서 어디 범위가 나오는데 그거를 여기에다 입력을 해보면 지금 t 값이 한 이 정도에 있어. 너무 두껍다. 한 이 정도에 있어. 한 이 정도의 t 값이 있으면 t 플러스 2도 한 이 정도 어딘가에 있겠지. 그럼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3보다 얘는 살짝 크고 얘는 얼마보다? 2보다는 조금 더 큰 값이겠지. 얘는 2보다 크고 여기는 2분의 3보다 살짝 크고 그지?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도 뭐가 들어가? 2가 무조건 들어가. 2가. 그리고 이 왼쪽은 2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지금 딱 3보다는 좌측에 t가 걸리기 때문에 t가 3보다 작은 위치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t가 3일 때는 gx가 뭐가 돼? gx를 라지 x라고 했을 때 얘도 뭐보다 크거나 같아. t가 딱 3이면 요 오른쪽 3일 때 여기에 오른쪽 부분이니까 gx는 2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면 이 경우든 전부 다 HT는 얼마야? 이 경우에 HT는 무조건 얼마나 가야 된다? 6이 나와야 된다. 자, 요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에 해당이 돼. 자, 요걸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 요걸 바탕으로 이제 그림을 F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요걸 바탕으로.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여기 부분은 지금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t값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져. 오른쪽 끝이 최소값이 된대. 그러면 얘는 분명히 t가 1보다 작을 때는 x의 범위가 이 오른쪽 끝이 여기는 3보다 작고 여기는 1보다 작은 범위야. 그지? 그럼 gx도 범위가 얘도 라지 x의 범위가 요걸 라지 x라고 했을 때 3일 때가 2고 1일 때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는 2보다 작은 작다. 작은 수. 여기는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지? 그런 구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옮겨서 보면 이 차함수에서 오른쪽 끝이 최소가 된대. 그럼 이쪽에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분명히 뭐보다? 얘는 2분의 3보다 작아야 돼. 2분의 3보다 작은 거고 2분의 3이 한 이 정도에 있는 거고 얘는 2분의 3보다 작아. 그리고 얘는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은 거야. 그러니까 2가 요 오른쪽 끝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오른쪽 끝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t값이 뭐 더 작아졌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오른쪽 끝이지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2라는 숫자가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숫자야. 요 2. 여기도 2. 그지? 요 놈도 2.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마지막.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자, 1일 때, 1 이상일 때는 다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지금 얘네들 이야기를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어 보면 이 구간들은 라지 X의 범위가 다 2를 포함하고 있어요. 2를. 그러니까 2가 여기가 돼야만 구간이 얘네 셋 다, 이놈, 셋 다 요 2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이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에 최소값, 여기에 값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 숫자 6이 되는 거야. 6이 된다. fx에 대한 주요 정보가 나와버렸어. 꼭지점이 얼마다? 꼭지점이 얼마? 2,6이다. 이게 마지막 해석이야. 이 복잡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 5단계를 거쳐서 나오는 이 연결고리의 끝이 fx의 꼭지점이 뭐다? 2,6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 2,6이 꼭지점이라고 놓고 실제로 이 조건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이 조건들이 맞아떨어지는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생님이 확인 작업을 해보고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답을 구하고 강의를 선생님이 마치도록 할게. 자, 이거를 더 줄여놔야 되겠지? 줄여보자, 확. 이 정도. 자, 꼭지점이 얼마? 2,6이라는 거. 그러면 그림을 하나 정확하게 fx를 그려놓자. 2,6이라는 위치에 꼭지점이 있는 이런 2차 함수인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적용을 한번 해보자.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 t가 1이면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t가 1이면 아까 요 gx의 범위가 2분의 3에서 2였지. 그럼 2분의 3이 한 이 정도에 있고 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최소값 얼마야? 6이지. 자, 이제 t값을 키울 거야. t값이 좀 더 커졌어. t값이 1과 3 사이야. 요 경우에 해당되는 거. 그지? 그러면 2분의 3보다 살짝 오른쪽, 2보다는 작고 그게 왼쪽 끝이고, 그지? gx가 그러니까 t가 1과 3 사이일 때 x의 범위는 뭐가 결정이 되고 그때 gx의 범위가 여기 2분의 3하고 2 사이에 있고 오른쪽이 가장 큰 값이 2보다 살짝 커. 2보다 좀 커. 그러면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야? 구간이 여기에서 오른쪽 한 이 정도 좀 과장을 해볼까? 그러면 여기. 결국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일 때도 이 범위일 때도 t값이 2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도 얼마가 나온다? 꼭지점 6으로 확정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지? 이해돼? 유리함수 내에서 함수값의 범위에 2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한 값 6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1보다 작은 경우에는 범위가 어떻게 돼? 딱 1일 때가 2분의 3에서 2였잖아. 여기에서 여기였지. 그래서 6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것보다 이제 t값이 1보다 작아질 때 그때는 함수값이 여기 2보다 작은 게 최대가 돼. gx의 함수값이. 근데 그 gx가 다시 구간으로 다시 변수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 그러면 오른쪽 끝에 해당되는 gt 플러스 2를 함수에 대입한 게 최소가 되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자, 끝났어. 그럼 이제 마지막 답을 구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다? 2,6이다. 최종. 이제 답만 구하고 선생님이 영상 마무리할게. 자, fx는
뭐다? 꼭지점이 2,6이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놓을 수 있지.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그리고 h-1이 얼마다? 7이다라는 게 있어. 자, 이것만 이제 적용을 하면 돼. h-1은 g-1을 f에다가 대입한 거. 그지? 아니다.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t 값이 얼마일 때 이거 선생님도 헷갈리네. t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냥 여기다 대입한 걸로 보면 되는구나. 이 범위에 있으니까. 그지? h-1은 그냥 다시 그걸로 돌아가지 말고 f 얼마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니까 g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지? 그럼 g1의 값이 얼마였어? g1의 값이 아까 2분의 3이었어. g1이 2분의 3이니까 f 2분의 3. 그 결과가 얼마다? 7이다. 요게 마지막 이제 문제의 답을 낼 수 있는 A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럼 2분의 3을 대입하면 4분의 A 플러스 6이 7이니까 A는 4가 나와야 돼. 자, 끝났어. 끝났지. 이제 fx가 나온 거지. fx는 4x-2의 제곱 플러스 6인 거고, f5는 얼마야? f5는 36 더하기 6이니까 42 해서 이게 최종 답이 된다. 42가 최종 답이 되는 거야. 자, 아주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답에 도달을 했지. 선생님은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100명이 있으면 제대로 설명하고 풀 수 있는 친구들이 100명 중에 한 2명, 3명. 나머지 학생들은 다 어지러워할 거야. 어질어질할 거라고. 근데 그 2명, 3명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이게 결코 한 방에 이해되지는 않았을 거야. 물론 지능적으로 수학적 머리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친구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고생을 덜 하고 이거를 이해하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도 있어. 하지만 결코 그게 쉽게 얻어진 게 아닐 거야. 그 친구들도 분명히 곰곰이 앉아서 사색을 해봤을 거고 고민을 해봤을 거고 그 과정 속에서 터득을 한 것뿐이야. 그리고 그 전에 그와 비슷한 사고 훈련을 꾸준히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된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더 빠르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이해의 깊이가 더 깊어진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빠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계로 넘어가는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목표를 세우고. 하지만 하루 이틀 막 이 정도 하나에 몰입해서 고민할 이런 의지가 없으면 결코 터득되지 않는다. 일반 학생들한테. 오케이. 선생님은 여태까지 10여 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사고 훈련을 정말 근성 있게 해내는 친구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 정말 많이 보지 못했다고. 그냥 얕게, 박하게 고민해보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절대 모르겠어요. 이거 이해 안 돼.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질문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량이 적다는 얘기야. 머리가 아픈 거를 견디질 못해. 머리가 힘들어하는 걸. 뇌세포가 막 연결돼서 이제 막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포기하는 거야. 중간에 손 놔버리는 거야. 아우 어지러워. 아우 이 단계 아까 T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X 결정되고 X 결정되면 GX 결정되고 GX 결정되면 FX 결정되고 FX 결정되면 HT가 결정이 된다. 이 5단계를 거치는 이 과정 자체에서 헷갈려가지고 다들 여기서 포기를 해버린다고. 그러면 절대 터득되지 않아.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오랜만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원래 선생님 조용조용하게 강의 만드는데 이번에는 하도 요 부분에 막혀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야. 강하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 이 문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야. 이런 스타일의, 이런 단계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내야 되는 하나의 이제 실력자가 되기 위한, 고득점의 실력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관문 역할인데, 그 관문 앞에서 다들 망설이고 거기서 노력을 안 한다고. 비슷한 문제들, 쉬운 개념 유형들 계속 반복적으로 푼다고 이게 해결되지 않아. 반드시 심한 문제 한두 문제를 놓고서 아주 끝까지 가는 고민을 해봐야만 된다.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수학에 있어서 극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이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머리가 장난이 아니야. 머리가 이제 엔간한 거는 아주 그냥 손쉽게 버텨. 이해를 한다고. 설명도 하게 되고. 지능이 올라간 거야. 지능이. 그게 공부 머리고 그게 수학 머리야. 머리가 트이지 못했다는 표현은 바로 그 단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 한 문제를 놓고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할게. 자, 다들 열심히도 공부하고 있을 거고 성적이 잘 안 나와서 고민인 친구들 많을 텐데, 선생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루에 한 문제 공부했다고 제발 자괴감 느끼지 말고, 이런 문제 한 문제 들고 하루 왼종일 생각하는 거는 엄청난 공부를 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공부야 이거. 다양한 생각들, 사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물론 기초 개념 유형이 공부 안 된 친구들은 갑자기 이 단계로 넘어오면 안 돼. 그거는 또 건너문 공부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야. 반드시 기초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기본적인 학습을 해놓고 그 단계가 어느 정도 됐다 해서 이제 심화 단계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깊은 사고 훈련, 고민의 양이 필요하다. 2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 10시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상관없어. 붙들고 물고 늘어져. 그 과정을 극복하고 나면 어마어마한 결실이 찾아올 테니까. 학교 시험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신 진짜 다 껌이야, 껌. 선생님이 수도 없이 많은 내신 기출문제 전문항 해설 영상을 올렸지만, 선생님이 혼자서 그거를 이제 영상을 만들기 전에 혼자서 풀 때 대부분의 시험지들이 20분, 30분 안에 다 끝나. 그냥 다 답이 나온다고. 20분, 30분 안에 다 풀어져 버린다고. 물론 그렇지 않은 시험지들도 있지만, 킬러 문제들을 많이 포함한 시험지들은 선생님도 시간이 빠듯한 시험지들이 있어. 그 이제 뭐 100점 맞아야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뭐 70점만 맞아도 80점만 맞아도 1등급이 나오는 그런 시험지들. 하지만 실제 대부분 내신은 굉장히 쉽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엄청 쉬운 문제다. 이 문제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 이 문제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다루는 수투, 킬러 문제들, 모의고사, 수능 킬러 문제들, 내신 킬러 문제들, 미적분, 내신 킬러 문제들에 비하면 엄청 가벼운 수준이고 가벼운 단계야. 고3들 푸는 사설 모의고사들 봐봐. 22번, 30번 날라다녀. 심지어 이전 교육 단계에서 30번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정말 장난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코로나 감안해가지고 난이도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 수능 난이도가 22번, 30번 난이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할만 하긴 한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이야. 이 정도를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생각을 완벽히 해내서 극복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더 수월해진다. 자, 사설이 계속 길어지니까 선생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 자, 다음 특강 때 보자고.